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정성산 TV를 시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, 또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정성산 감독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해서 이미 러시아는 김정은, 김정일 정권을 버렸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.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김정은이의 러시아 방문, 이거는 해외 언론들이 다 지적했던 것처럼 사실은 가서 얻을 게 별로 없습니다. 전언에 따르면은 김정은이의 러시아 방문은 굉장히 우발적이며 다급성에 있어서는 북한의 그 어느 지도자, 김일성, 김정일도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. 한마디로 똥줄이 탔지요. 지금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보다 유엔과 미국의 무서운 대북 제재입니다. 또한 대북 제재로 비롯된 북한 내부에 지속되는 엘리트들의 동요입니다. 여러분들도 그 나라가 존재하고 그 나라와 비롯돼서 서로 상호 협조해서 발전하려면 각 나라들과의 동맹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. 우리는 확고한 한미동맹이지요. 실은 북한도 당시 소련과 굉장히 가까웠던 거는 알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지금 북한과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몇 나라인가요? 기껏 해봤자 중국, 러시아, 쿠바, 이란, 이란이나 파키스탄은 핵 개발 때문에 친해지는 거고요. 실제로는 김정은과의 동맹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는 실은 중국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왜 러시아는 이미 김정일, 김정은을 버렸을까요? 동맹으로조차 생각하지 않고 있을까요? 실제로 러시아와 북한의 경제 교류 규모를 보면 북한이 값싸게 제공하는 노동력 외에 그 노동력을 대가로 러시아에서 받아들이는 정제유와 어느 정도의 식량, 그게 답니다. 이미 북한과 러시아는 군사적 협력과 경제적 협력은 실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. 그렇다면 이 러시아가 북한이라는 약간 우방일 듯한 나라를 버리게 된 결정적 동기가 바로 1993년도부터 98년, 2000년까지 이어졌던 북한의 푸른제 군사대학 유학파 출신들의 숙청입니다. 푸른제 군사대학 유학생 숙청은 당시에 소련의 푸른제 군사종합대학 가서 유학을 하고 왔던 북한 군 최고의 군 엘리트들을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서 93년부터 95년, 98년, 2000년까지 대대적으로 숙청을 했던 친소파, 친러파의 거대한 숙청 사건이었습니다. 푸른제 군사대학은 그 당시에 이 1925년, 1918년 러시아 시월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25년까지 레닌이 이끄는 붉은 군대의 군사장관이었던 푸른제 이름을 딴 푸른제 군사종합대학은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지위가 높은 군사종합대학입니다. 1953년 이후로 이제 60년대 중반까지도 유학생을 보냈다가 김일성이가 안 보냈어요. 그만큼 소련하고의 관계가 약간 좀 이렇게 안 좋아진 상태였거든요. 그 이후에 김일성이는 이 구소련의
협의하에 1986년부터 90년까지 해마다 약 50명에서 80명의 우수한 북한 군 출신들의 유학생들을 이제 소련에 보내서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. 당시에 소련으로 유학을 갔던 북한 군 엘리트들은 이 충분한 군사 지식과 뭐 그것도 중요했지만 외모도 굉장히 중요했고요. 그래서 앞으로 조선인민군을 이끌 수 있는 최정예 엘리트들로 선발을 해서 아카데미를 보냈습니다. 이 푸른제 군사대학을 갔던 북한군 엘리트들은 주로 푸른제 군사 아카데미나 츠코프 아카데미, 그 다음에 보로실로프 아카데미와 같은 군사과학기술 연구기관이나 그 다음에 크라스노다르 비행사 양성소라든지 레닌그라드의 잠수함 양성소 같은 데서 소련의 최첨단 이 기술을 배워가지고 왔었습니다. 사건은 어디서부터 터졌냐면 당시에 푸른제 군사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은 상당한 지위에 있었습니다. 조선인민군 무력부 총참모부 산하 대부분 이제 정치 장교들이 아니라 다 행정 장교들로, 그러니까 군사의 지식에 정통한 사단장이나 여단장, 또 혹은 작전부장, 또 육해공의 요직들에 다 이제 인사가 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푸른제 군사대학 학생들의 이 구테타는 실은 그 공식적이진 않습니다만 이 푸른제 군사대학 학생들의 이 구테타는 누가 모의를 하게 되냐면 실은 그 지금 최령해 있지 않습니까? 당 상무위원회 위원장 최령해의 매부였던 홍계성이가 이끌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. 홍계성이는 인민군 부총참모장까지 했던 아주 그 군의 엘리트였죠. 이 홍계성과 함께 푸른제 군사대학을 졸업한 군 장성들은 1992년 4월 25일 군 열병식 날 김일성과 김정일을 탱크로 제거하는 작전을 세우고 그 작전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세웠었습니다. 그러다가 이 사건이 발단이 된 것은 인민군 수도방위사령부에 있던 이 탱크 부대가 이 인민군 방위사령부가 탱크가 들어와야 되는데 인민무력부의 다른 탱크를 열병식에 참가하면서 이 구테타는 무산이 됐으며, 나아가서 이 사건은 러시아의 유학생들과 당시 KGB의 이 여원의 발설을 통해서 이게 김정일이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김정일이는 1993년 2월 8일부터 그 다음에 95년 1차. 그 웬만한 러시아 그 푸른제 군사대학 유학생들은 거의 다 잡아갔다고 봅니다. 1980년대부터 이제 86년도부터 이제 93년 이때까지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뭐 한 500명에서 적게는 300명 내인데 푸른제 군사대학 유학생들의 본인들은 뭐 무조건 처형했습니다. 구테타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처형을 했고, 그 사람과 연관된 사람들은 100% 수용소에 보냈으며 그 가족들도 다 유배를 보냈어요. 그래서 김정일이는 93년도부터 2000년까지 푸른제 군사대학 유학파 출신들의 군 고위 엘리트들을 사정없이 숙청을 했던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푸른제 군사대학 유학생들의 구테타는 KGB가 기획했다라는 말도 있지만, 사실 좀 더 정확한 거는 그 외국의 물을 먹어본 군의 고위 엘리트들이 우리도 유럽처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시작된 것이 이제 개혁 개방, 또 당시에는 92년도부터 이제 그 88년도부터 서독이 무너지고 유럽이 무너지면서 공산권이 붕괴가 됐었거든요. 그것을 봤던 북한의 군 엘리트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북한도 유럽처럼 개혁 개방을 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핵심이었어요.
그런데 김정일이는 다 잡아들여서 아주 쑥대밭을 만든 겁니다. 그 푸른제 군사대학에 갔다 왔던 최고위 인민군 군 엘리트들의 가족, 친척, 연관된 친척까지도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놨거든요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러시아나 그 당시에 소련에 가서 공부한 사람들은 그 러시아 당시 소련의 군들과 인맥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이 김정일이의 푸른제 군사대학 유학생 숙청 사건 이후로 이 소련과 연관이 되어 있던 북한 사람들이 대거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쪽으로 탈출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. 지금도 푸른제 군사대학 유학 군 엘리트 출신들의 그 가족들과 후예들이 러시아에서 요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, 여러분 김정은이가 결국은 푸틴 대통령한테 가서 얻을 게 있을까요? 그 나라는, 그 정권이라고 하는 거는 다 대인관계,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? 이미 푸틴 대통령은 김정일 시대에 자행됐던 친소파, 친러파의 숙청을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푸틴 대통령은 김정일 시대 때에도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를 그렇게 깊숙이 돈독하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. 정리하자면 93년부터 2000년대까지 김정일이에 의해서 철저하게 말살되고 처형된 소련 푸른제 군사대학 북한 군 엘리트들의 숙청, 그 숙청의 후예들이 지금은 러시아에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, 아마도 김정은이는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은 하겠지만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는 김정은 정권의 뼛속과 이미 김정일 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에 그렇게 호의적이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은 김정은의 이 러시아 그 푸른제 군사대학 유학생들의 처형 소식과 그 깊숙한 내용들, 과정을 좀 논평해 드렸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